안녕하세요. 전기요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기능장 70회 실기 필답형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70회 필답형 문제는 여기 있는 대방전기통신학원에서 제공을 받아서 작성을 하였고 실제 출제된 문제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용과 인입구의 전압이 22.9kV이고 주 차단기의 차단량이 250MVA라고 합니다. 자, 요런 조건의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5.5%일 때 변압기 2차 측에 필요한 차단기의 용량을 아래에서 선정하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지문에서 조금 체크를 하면 실제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주어졌는데 이놈의 단위가 퍼센트인 걸로 보아 실제 요 값은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은 여기에 주어진 내용을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나타내 보면, 자, 여기에 인입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주 차단기가 있고, 자, 이 친구의 차단 용량이 현재 250MVA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변압기가 여러 코로 있겠죠.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이 변압기의 2차 측에 필요한 차단기 용량. 자, 일단은 실제 요 문제에서 가장 큰 힌트는 실제 요 임피던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퍼센트 임피던스겠죠. 그럼 일단은 여기다가 표시를 조금 하겠습니다. 변압기에 있어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5.5%가 주어졌고, 그리고 좀 더 친절하게도 이 변압기의 전격 용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10MVA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고 차단기에서 필요로 하는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수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락 용량 혹은 차단 용량 나누기 기준 용량은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수식을 가지고 실제 요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일단 이 차단기에서 필요한 이 차단기의 용량 기준에 대해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놈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 여기 있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즉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이 차단기 앞쪽으로 연결된 모든 회로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합성 임피던스가 됩니다. 정확하게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회로에 있어서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합성 임피던스 값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기준 용량을 잡아서 넣어야 됩니다. 일단 저는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변압기에 보면 전격 용량이 주어져 있죠. 얘를 저는 기준 용량으로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이제 해결이 됐죠.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즉 이 기준 용량에 대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지금 회로상에서 보면 이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주 차단기에 있어서의 퍼센트 임피던스만 고려해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주 차단기에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퍼센트 Z1으로서 변압기에 대한 것을 퍼센트 Z2로서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주 차단기에 대한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또 어떤 수식을 이용해서 뽑아낼 수 있느냐? 우리가 앞서 떠올렸던 이 수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표기를 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차단기에 있어서 차단 용량은 250MVA.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잡은 용량 값은 요 값이었죠. 그래서 이 기준 값에다가 10MVA.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실제 이 친구는 4%라고 하는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뱉어낼 겁니다. 즉, 이 4%라고 하는 값은 이 주 차단기에 대해서 우리가 10MVA 기준으로 환산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차단기에 대한 값 구했고, 이 변압기에 대한 값을 알고, 그럼 이때 이 차단기와 변압기는 실제 직렬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요놈이 4%, 요놈이 5.5%니까 전체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9.5%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끝으로 이 변압기 2차 측에 필요한 차단기의 용량은 여기다가 이어서 쓰겠습니다. 전체 합성값이 9.5%였고 위에 100,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하는 용량은 10MVA가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계산기에 갖다 넣으면 이 친구가 105.26MVA가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한 값이고, 실제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 용량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수식을 쓴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 PS는 정확하게는 단락 용량이 되죠. 근데 이 단락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차단 용량에
최소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 차단 용량은 단락 용량보다는 극값이고 실질적으로 최소값으로 치면은 단락 용량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단락 용량과 차단 용량을 같이 치부하는 이유가 요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실제 우리가 계산한 것은 단락 용량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차단 용량은 이것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이 표에 주어진 값에 있어서 우리가 선정을 하면 요 값으로 선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선정하면 150메가볼트 암페어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계산이 실제 끝납니다. 자,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기능장 필답형 시험을 치러 가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고 따로 계산 과정을 쓰는 란과 답을 쓰는 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것을 계산 과정에 미리 써서 해도 되지만 솔직히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계산해놓고 옮겨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시험을 처음 준비를 하신다 라고 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 시험장 가면 시험지가 꽤 큽니다. 그리고 밑에 어느 정도는 연습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연습란에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표기 이런 거 다 하셔도 됩니다. 실제 이 시험지 자체가 답안지이기 때문에 이 연습란을 제외한 모든 영역은 채점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자국 같은 경우에 남기게 되면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연습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써도 점수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습란에 한번 풀어보시고 계산 과정 그리고 답을 적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물론 요건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 건데 계산 과정에서 미리 바로 작성하시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을 연습란에서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계산 과정과 답란을 다시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어떤 공식을 아는지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그냥 계산식을 썼다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신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편의상 좀 구분하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 차단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자, 이거를 저는 퍼센트 Z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딱 요거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250분의 10 곱하기 100을 하니까 4%. 나는 요런 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 4%를 버려냈어요. 도출했어요. 요런 표현법이죠. 계산 과정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외로의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요 값이 필요하겠죠. 자, 퍼센트 Z는 4%에다가 그쪽에는 주 차단기에 대한 거, 변압기에 대한 값 5.5%를 더하니까 9.5%가 나오더라.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실제 구하고자 하는 차단기의 용량. 자, 용량은요, 우리가 9.5분의 100 곱하기 10메가볼트 암페어 해서 도출했었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105.26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왔더라. 고로 선정할 때는 150 메가볼트 암페어를 선정을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답은 그냥 150 메가볼트 암페어.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다음은 상전선과 주 접지 단자 사이에 설치된 SPD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SPD는 서지 보호기 혹은 서지 보호 장치를 의미를 합니다. 자, 상전선과 SPD 사이의 연결도체 길이를 A, SPD와 주 접지 단자 사이의 연결도체 길이를 B라고 할 때, 자, 즉,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의미를 하죠. 자, 이 둘의 합에 대한 최대 길이를 써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창을 하나 띄우면, 자, 실제는 요 내용에 있어서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지 보호 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 요 내용을 보았을 때, 자, SPD의 연결도체의 길이가 길어지면 뇌 서지 회로의 임피던스가 증가하여 과전압 보호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게 한다. 그래서 SPD의 연결도체 길이는 그림 이와 같이 0.5m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 SPD와 상전선을 연결하는 이 도체 A가 나와 있고, 그리고 SPD와 주접지 단자 사이의 연결도체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합은 0.5m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합의 최대값은 얼마? 0.5m다. 이게 끝이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SPD를 상전선에 직접 접속을 할 때는 실제 우리가 표기하면 그림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 주접지 단자와 연결되는 연결도체만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길이 기준도 보시면 0.5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이렇게 챙겨가면 되겠죠. 서지 보호 장치, 즉 SPD에 연결되는 연결도체의 그냥 전체 길이는 0.5m보다 작거나 같다. 솔직히 우리 시험 기준으로 하면 그냥 SPD 연결도체 하면 최대 0.5m다. 이런 식으로만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답은 0.5m.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관련도 문제를 보았을 때는 단위가 센치로 주어진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참고로 보면 지금 제가 작성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미터로 표시했기 때문에 0.5m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센티미터로 나왔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답이 50cm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또 찾다 보니까 어떤 파일을 보니까 단위가 명시가 안 돼 있던데 실제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단위가 확실히 명시가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단위가 명시가 안 된다. 그럼 그때는 0.5m든 50cm든 우리가 선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튼 SPD 하면 연결도체의 길이, 즉 전체 길이는 최대 0.5m다. 이 정도로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 대한 접지 계통을 표시하라 합니다. 즉, 지금 이렇게 계통도를 주고 이놈이 어떤 계통을 의미하는지 여기 답란에 쓰래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접지 계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조금 챙기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한 계통 접지 방식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조금 띄웠습니다. 자, 우선에 이 계통 접지 같은 경우에는 저압줄로의 보호도치 및 중성선의 접속 방식에 따라서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들고 가려면 실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T, N, I가 무엇을 뜻하는지 좀 챙기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계통 접지에서 사용되는 문자의 정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물론 여기에 내용이 있지만 저는 밑에 좀 쓰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계통 접지에는 기본적으로 문자 기호가 2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제1문자, 여기를 제2문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물론 위에 보시면 그 다음 문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번째 문자가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세 번째 문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구분을 해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실제 이 두 번째 문자에 따라서 최대 네 번째 문자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딱 이렇게 기준 잡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문자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를 잠깐 보고 오면 자, 첫 번째 문자, 즉 제1문자는 전원계통과 대지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두 번째 문자는 전기 설비의 노출 도전부와 대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간단히 이 1문자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대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기 설비가 어떻게 대지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출 도전부. 자, 일단은 제 첫 번째 문자 같은 경우에는 T가 있고 I가 있습니다. 이때 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지와 막바로 접속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직접 접속. 그럼 I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접속이 아니고 이때 I는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I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합니다. 즉, 이 I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임피던스를 통해서 접속을 한다. 자, 그래서 위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T는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속. I는 모든 충전부를 대지와 절연하거나 높은 임피던스를 통해서 접속한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딱 이 정도로 T는 직접 접속하고 I는 임피던스를 거쳐서 접속하고 딱 이 정도로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얘도 앞에 1문자와 똑같이 두 가지 문자가 있습니다. T와 N. 자, 이때 T라고 하는 것은 앞에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직접 접속을 한다. 자,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원부와 같이 묶어서 접속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부와 공용으로 접속한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하면 이때 T라고 하는 것은 일단 두 번째 문자열이 설비의 노출 도전부와 대지랑 연결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노출 도전부와 대지가 직접 접속합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앞에 있는 이 전원에 대한 직접 접속과 개별적으로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이 N이 공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T는 그렇죠, 공용이 아니라 뭐다? 개별적으로. 반대의 개념으로 접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T라는 것 자체가 직접 접속이긴 한데 그냥 개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편하겠죠. 자, 특히 두 번째 문자열에 N이 온다. 즉 공용 접속으로 온다.
그럼 그때 이 세 번째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하나는 S, 하나는 C입니다. 이때 C라고 하는 것은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하나의 도체로서 묶어서 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쓸 수 있는 개념인 PEN 도체를 쓰는 방식을 의미를 하고, 그러면 S라고 하는 것은 PEN 도체를 쓰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S 같은 경우에는 PEN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따로 PE선 따로 N선 따로 이렇게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제2 문자 노출 도전부를 대지로 직접 접속하는데 전원 계통의 접지와는 무관하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개별적으로 접지한다. 자, N 같은 경우에는 노출 도전부를 전원 계통에 지금 여기에 가로가 좀 빠졌는데 실제로는 가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도전부를 전원 계통의 접지점에 직접 접속한다. 즉 전원 계통과 같이 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성선 또는 접지된 선도체 이외에 별도의 도체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 기능을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그냥 N과 P를 따로 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묶어서 쓰더라. 그래서 PN으로 쓰더라.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위에 나타낸 것을 이렇게 안내를 드린 건데, 실제 우리의 목적은 이런 개통도를 가지고 얘가 어떤 개통인지 쉽게 판별하는 게 주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요걸 항상 기준으로 챙겨서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판별하는 순서는요. 여기 문자 순서대로 1문자, 2문자, 3문자 이렇게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전원이 대지와 직접적으로 접속이 되는지 혹은 임피던스를 거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설비 부분에 있어서, 즉 노출 도전부에 있어서 그 접지가 개별적으로 되는지 혹은 전원과 연결돼서 공용으로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용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개통도에 PEN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혹은 PE와 N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TNS 개통이라고 미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냥 이 그림만 보고 우리가 한번 판별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 개통도가 어떤 개통인지 판별할 때에는 문자 기호 순서대로 전원, 설비, 즉 노출 도전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원부터 봐야겠죠. 전원을 보니까 접지가 되어 있는데 얘가 막바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문자 기호로서 제1문자는 T로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가 표현되어 있으면 이때 문자열은 I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자, 근데 지금은 어쨌든 임피던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T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원을 봤으면 이런 노출 도전부, 즉 설비 쪽을 봅니다. 자, 보시면 이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따라오니까 전원과 같이 물려서 접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설비에 있는 노출 도전부가 전원과 공용으로 대지에 접속되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에는 우리가 두 번째 문자를 뭘로 쓸 수 있다? N으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자, 끝으로는 자, N이 오면 실제 이제 세 번째 문자를 판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선의 종류를 봅니다. 보니까 N, PE PEN이 아니라 얘들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있네요. 그럼 이때는 뭘로 쓴다? S. 그래서 이 계통을 TNS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거죠. 밑에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것도 보시면 일단 전원부 보니까 대지와 직접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자열은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노출 도전부 쪽을 보니까 얘가 전원과 같이 묶여서 대지와 접속이 되네요. 그럼 N이 될 거고요. N이 왔기 때문에 또 세 번째 문자열 나오겠죠. 보니까 PEN이 없어요. PE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S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시면 전원이 대지와 직접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제1문자는 T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노출 도전부의 맨 끝선을 보니까 전원과 같이 묶여서 대지에 접속이 되네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자열은 N이 되겠죠. 그리고 또 보니까 선의 종류를 보니까 PEN이 없어요. 그러면 S가 오겠죠. 그래서 뒤에 만약에 C가 오려면 얘가 뭘로 표현되면 돼요? PEN요. 근데 지금은 P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 TNS 계통 같은 경우에는 계통 내에서 별도의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있는 계통이고요. 그리고 별도의 접지된 선도체와 보호도체가 있는 이런 계통. 그리고 접지된 보호도체는 있으나 중성선의 배선이 없는 이런 계통. 이렇게 총 세 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판별을 할 때는 어떤 계통인지 판별할 때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전원의 접지 상태, 그리고 노출 도전부의 접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의 종류, 이렇게 딱 세 가지 기준으로 파악하시면 이런 계통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웬만한 것이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얘들도 제가 이제 내용을 첨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계통입니다 이렇게 미리 전했는데 요런 걸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 계통을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전원부터 봅니다. 대지와 직접 접속이 되네요. 그럼 얘는 제 1문자가 T가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출 도전부 쪽을 보니까 이 마지막 선이 이런 식으로 딱 연결이 전원과 돼서 같이 접속이 되고 있네요. 그럼 얘는 N이라는 기호가 오겠죠. 그럼 이때 N이 왔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문자열, 즉 이 뒤에 문자열이 와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PN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P나 N이 없이 PN만 있죠. 그럼 얘는 TNC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TNC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래쪽에 있는 이 계통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원부터 보면 직접 대지와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제 1문자는 T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노출 도전부에 있어서 맨 마지막 선을 보니까 이놈이 어이구 전원과 같이 또 묶이네요. 그러면 N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뒤에 자, 여기 두 번째 문자가 N이기 때문에 이 뒤에 문자가 올 건데, 자, 그림을 잘 봅니다. 그림을 보시면 얼씨구 여기 PEN이고 얼씨구 이 오른쪽에 가니까 PE와 N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면 딱 이까지를 기준으로 이 앞에는 실질적으로 PE와 N이 묶인 PEN으로 표현된 거지 않습니까? 아, 지금 제가 표현한 이 빨간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PN이니까 C 문자의 기준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PEN이 아니라 PE와 N이 있으니까 S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쳐보세요. 왼쪽이 C고 오른쪽은 S 기준이네.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문자 기호로서 왼쪽 C, 오른쪽에 S 쓰면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TNCS 계통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위치 가지고 그냥 단순히 왼쪽 C, 오른쪽 S 이렇게 보냈습니다. 왜? PEN과 PE와 N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계통도가 있죠. 얘도 한번 판별을 바로 해보면, 자, 우선 전원부터 봅니다. 전원이 대지와 직접 접속이 되네요. 그러면 제 1문자는 T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노출 도전부 쪽에 맨 끝에 있는 선을 보니까 얘가 접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앞에 봤던 계통들과 달리 전원 측과 묶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따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두 번째 문자를 뭘로 쓸 수 있다? T. 그럼 실제로는 이게 끝이죠. 자, 두 번째 문자가 N으로 오면 뒤에 뭐 C나 S나 혹은 CS나 올 수가 있지만 T는 딱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그럼 이 아래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을 보니까 직접 접속이 되어 있네. 첫 번째 문자는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노출 도전부를 보니까 아이고 접시가 따로 되어 있네. 그럼 얘는 TT 계통이 되겠죠. 그래서 TT 계통도 여유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놈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계통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전원부터 봅니다. 전원을 보니까 월 아래 임피던스가 달려있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I로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출 도전부 쪽을 보니까 얘가 접시가 전원과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IT 계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도 판별을 해보면요. 전원부를 보니까 얼씨구 임피던스가 있네. 그러면 맨 첫 번째 문자, 즉 제1문자는 I가 될 것이고, 노출 도전부를 보니까 얼씨구 얘들이 따로 접치가 되어 있습니다. 얘도 따로 접치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문자가 T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IT 계통이 된다. 그래서 IT 계통도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계통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맨 앞 문자가 I면 그럼 두 번째는 자동으로 T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원 그리고 노출 도전부 이놈들의 접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자 기호를 찾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두 번째 기호가 N인 경우에 PEN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세 번째 문자열이 C인지 S인지 이렇게 판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 문제로 와서 막바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처음에는 전원부부터 자 살펴보면, 자, 이 동그라미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전원부가 전원에 직접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문자는 T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노출 도전부를 보니까 이놈이 전원과 묶이네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자열은 N이 되겠죠. 이때 우리가 각 선의 표식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보니까 PE와 N이 따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PEN이 아니라 PE와 N이 따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계통은 T, N, S 계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얘도 일단 전원부터 보니까, 직접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문자는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노출 도전부 쪽에 보니까, 접지가 따로 되네요. 그럼 이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계통도는 T 계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전원부에 얼씨구 임피던스가 왔네요. 그럼 끝났죠? 바로 IT 계통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면요. 자, 노출 도전부에 있어서 접시가 전원과 따로 되어 있더라. 확실히 T가 되죠. 그래서 다시 작성을 하면 IT 계통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실제 이 접시 계통을 판별하는 방법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요 판별하는 기준을 잘 잡아 놓으시면 혹시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접시 계통 이렇게 쓰는 거 문제 나온다. 그러면 웬만한 거 다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무접점 회로를 주고 다음 회로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라 라고 줘놨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소문제를 보면 위 회로에 대한 간략화된 논리식을 쓰랍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회로에서 나오는 출력식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얘를 요 회로에다가 막바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선에 메뉴에 있는 요 게이트부터 판별해 보면 들어올 때 A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친구는 C가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안드 게이트죠. 그냥 편의상 AND에다가 낫이 달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게이트에서 나오는 출력을 표현하면 A, 도트, C 전체 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노알 게이트를 보면 자, 우선에 한쪽으로 들어온 신호는 B가 될 거고요. 한쪽은 추적하니까 A가 됩니다. 그럼 얘는 결국 OR에다가 낫이 붙은 거기 때문에 이때 나오게 되는 출력은 A 더하기 B의 전체 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노알 게이트를 보면 자, 일단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출력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C라는 게 입력으로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값과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 출력을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 더하기 B 바 요놈과 실제 순서대로 요것도 따지겠습니다. C의 합력. 근데 나갈 때 뭐가 있습니까? 낫이 있죠. 그래서 전체 낫을 달아줍니다. 자, 다음으로 얘를 막바로 보면요. 나가자마자 낫을 또 한번 만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 출력을 다시 쓰면요. 실제 우리가 앞에 했던 요 수식에다가 낫이 온 거기 때문에 전체 낫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실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가 두 개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낫이 두 개가 있다. 그럼 얘는 없는 거랑 같이 취급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놈은요. 우리가 A 더하기 B 바에다가 더하기 C 단순히 이렇게로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최종적인 X에 대해서 보면 요 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AND에다가 전체 낫이 달려서 출력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A 도트 C 전체 바 일단 저는 요거부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자 AND 찍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 낫이 달렸기 때문에 전체 바 이렇게 취해 주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출력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라? 간략화라. 이게 1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간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드모르간 정리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드모르간 정리는 실제 간단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개념이죠. 예를 들어 A 더하기 B의 전체 바가 있어요. 그리고 A 도트 B의 전체 바가 있어요. 요놈과 등가적으로 같은 다른 회로로 표현하는 게 드모르간 정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얘들은 딱 이 정도로만 챙기면 됩니다. 전체 바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쪼개서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다시 쪼개서 나타내면 자, 얘를 다 잘랐기 때문에 A바 더하기 바 B 바 그럼 아래쪽은 A바 도트 바 B 바가 된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무접점에 있어서 더하기는 병렬을 의미하고 다르게는 OR이죠. 그 다음에 도트는 직렬, 즉 AND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시 자체가 병렬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실제 회로는 항상 구성이 직렬 아니면 병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렬이 아니라는 것은 곧 직렬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 바에 자, 이건 치우고 병렬이 아니기 때문에 직렬 그리고 B 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아래쪽은 거꾸로 이렇게 될 겁니다. A 바에다가 이 의미 자체는 도트가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직렬이 아니래요. 그러면 병렬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드모르간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전체 바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찢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래쪽에다가 표기를 하면 A 도트 C 바에 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트 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적으면 A 더하기 B 바 더하기 C의 전체 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낫이 두 개가 있네요. 그럼 없는 거랑 같더라. 그리고 이 부분은 직렬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렬로서 즉 더하기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A 도트 C 더하기 A 더하기 B 바 더하기 C의 전체 바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다시 드모르간 정리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죠. A 도트 C 더하기 A 더하기 B 바에다가 요거는 더하기 바 그리고 C 바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얘들을 보았을 때 낫이 두 개이기 때문에 즉 바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없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병렬이 아니래요. 즉 직렬 도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A 도트 C 더하기 A 더하기 B 도트 C 바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얘를 이제 분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를 하게 되면 A C 더하기 A C 바 더하기 B C 바가 될 거고, 자, 또 자세히 보니까 요걸로 묶으면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로 한번 묶겠습니다. A로 묶어내면 C 더하기 C 바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B C 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똑같은 거에 A 접점과 B 접점이 병렬로 되어 있으면 이 값은 항상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쓰니까 A 더하기 B C 바가 되더라. 그래서 이 소문제 1번에 대한 답은 X는 A 더하기 B C 바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문제. 자, 첫 번째 소문제 논리식에 대한 유접점 회로를 작성하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작성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특히 뭐 이렇게 출력식을 가지고 혹은 논리식을 가지고 볼 때 가로가 없다. 그럼 항상 해석 순서 혹은 해석의 기준은 사칙 연산과 같이 더하기와 곱이 있으면 항상 곱부터 기준을 잡아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일단 요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B의 A 접점과 C의 B 접점이 직렬로 되어 있고 이 회로와 이 A의 A 접점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즉 B의 A 접점과 C의 B 접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병렬로 A의 A 접점이 있어요. 요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옮겨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답을 작성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제시된 간이 수전 설비의 결선도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LA용 DS, 즉 피레기온 단로기는 생략할 수가 있고, 그리고 22.9kV, 그리고 Y결선용의 피레기는 어떤 것을 사용을 한대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타가 좀 있네요. 들어갈 말은. 그리고 요거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 여기 제시된 그림을 보면 LA, 즉 피레기가 있고 옆에 단로기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생략할 수가 있대요. 근데 원래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생략했다는 것은 이런 기능을 이 피레기에 붙였기 때문에 생략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로 기능을 붙인 피레기를 쓴다 라고 해서 디스 커넥터 붙임형을 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이외에 아이솔레이터 붙임형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하는 경우에 고장시 정전 피해가 큰 경우를 대비한 예비선을 포함해서 몇 회 선으로 시설해야 할까요? 자, 요거를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인입선을 땅바닥으로 시설을 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고장시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예비선을 포함해서 시설을 할 거래요. 그러면 당연히 메인선도 있을 거고 예비선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최소 몇 회선? 2회선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지중 인입 시 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실제 지중 인입 시에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케이블은 수밀형 케이블, 즉 CNCVW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트리 억제형, 즉 TR, CNCV
W 케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시된 것은 화재 우려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쓸 수 있는 것은 안녕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면은 FR, C, N, C, O, W 그리고 뭐 케이블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케이블까지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결선도상에 ASS의 명칭을 써라. 즉, 이 친구의 명칭을 써라. 자, AS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결선도상에 PF, 즉 파워 퓨즈를 사용하는 이유와 그리고 300kV 이하인 경우에 이놈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PF를 사용하는 이유, 실제 이놈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단락 전류로부터 전력 설비 보호, 뭐 간단히 뭐 변압기 보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0kV 이하인 경우에 이 파워 퓨즈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바로 컷 아웃 스위치가 있죠. 물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비대칭 차단 전류 10kA 이상의 거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은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다음에 이어서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